3호가 가장 큰 규제 철폐에 해당이 된다. 기존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면 지금은 형평성에 맞는다. 아싸, 규제 철폐한다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켜 놓고 또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또 나라도 춥고 그런데 요즘에 또 굉장히 독감이 유행하죠. 독감이 또 바이러스 종류가 두 종류라 독감이 또 2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독감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고요. 또 열은 39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 갈 길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올 겨울 무탈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서울에 있는 재개발은 갈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표 규제 철폐 1, 2, 5에 이어서 3, 4, 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고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자, 1호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에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했다. 원래 의무 비율은 비주거시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상가나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의 의무 비율이 20%였는데 10%를 완화하겠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완화하는 대신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죠.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거시설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사업성에서 가장 많이 사업에 이득이 되는 그런 종류가 부동산의 종류가 주거시설인데 주거시설을 10% 더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사업성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에 대해서 빠른 진행 속도가 유지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빠른 사업성 개선으로 인해 동의율이 빨라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영향평가 중에 뭐 환경 영향평가, 교통량 영향평가 많은 영향평가들이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사업 기간을 좀 단축을 하겠다. 지금 기존에 48일 걸리던 것을 20일로 단축을 해서 사업 속도를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을 할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우리한테 몸에 와닿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3호, 4호를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3호가 가장 큰 규제 철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호는 제가 따로 떼어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3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도시 규제 지역들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겠다.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핵심 내용은요,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죠. 용적률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서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시스템이 이렇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용도 상향 시에, 용도 지역 상향 시 실제 용적률 증가분을 비례하여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공공기업 비율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용도 지역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50% 상승을 합니다. 50% 상승하는 거에서 일괄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공공기여를 해라 라고 했었는데 이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화해준다. 이 부분은 사업성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적은요, 규제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개발 활성화 및 사업성을 개선시켜서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호는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아까 뭐 영향평가라는 것도 많지만 심의 받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뭐 이런 심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존 7개 분야 심의에 소방성능 및 재해영향평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심의를 봐야 됐었는데, 자, 이것까지 이제 심의를 같이 해서 심의 기간을 더욱더 단축을 하겠다. 요즘에 이제 소방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심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 심의를 통해서 같이 함으로써 사업 기간은 2개월 정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속도 향상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신문기사 내용을 뭐 짧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요. 자,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에 걸맞게 5대 도시로 공략할 수 있게 노후된 지역들, 낙후된 지역들을 좀 더 빠르게 개발해서 미관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춰줘서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 그래서 오세훈의 규제 철폐, 세계 5위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규제 철폐 칼ペ 는 오세훈, 공공기업 비율 완화, 통합심의 확대. 자,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규제가 좀 많은 나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법상은요, 뭐 280개 법안이 넘고요. 법이 규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오픈돼 있는데, 이런 자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이래서 이제 웬만한 대선 공약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타파해서 좀 더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선 공약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철폐는 행정부인 정부와 이런 것들이 좀 맞춰 나가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디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의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굉장히 피력이 돼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상향으로,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향으로 인한 기여도,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의무 비율 10%가 아닌 이제 프록스, 이제 그런 비율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이런 3번 규제 철폐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화면을 보실 건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1종입니다. 1종이면은 용적률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에 200%입니다. 200%. 자, 근데 요거를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올려줍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올려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용적률이 250%가 됩니다. 자, 그러면 50%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겠죠. 분명히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50%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지금은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10%를 공공기여로 가져갔습니다. 공공기여로 가져갔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내가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정말 소원인데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규제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높이 제한 규제입니다. 최고 높이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산이 있죠. 남산. 바로 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말은 김포공항이지만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 양천구와 강서구와 이런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용적률을 똑같이 해서 올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50%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고도 제한 때문에 20%밖에 올리질 못합니다. 자, 기여도는 분명히 50%를 받아서 10%를 기여도로 가져갔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은 높이 제한이 없는 지역, 아니면 그리고 이쪽은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 그러면 여기는 인센티브를 20%밖에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여도에 대한 50%에 대한 기여도 10%를 전부 다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높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남산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자,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동의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추가 부담금 높아지니까 동의율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제가 되고 또 반대들이 많고 비대위들이 늘어나서 해제가 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개발 계획이 또 무산이 되거나 또 산으로 가고 이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비율들을 완화해서 비율적으로 적용을 하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면 지금은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 지역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혜 지역들은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기여를 10%를 이제 그 구역별로 완화를 해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수혜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자, 재개발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재개발의 3대장이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자, 서울의 재개발 3대장,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 다음에 흑성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에 임기 때 유도정비구역과 서울시의 전략정비구역을 10개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재개발 구역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대장 중에서 한 군데인 흑성 뉴타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흑성 뉴타운 중에는 11개 구역으로 있습니다. 11개 구역으로 있는데 유일하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지가 됐습니다. 언제? 2014년도에 19구역만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반대파가 많고 비대위가 많아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해제가 됐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규제 철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흑성 뉴타운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해서 10구역만 이빨이 빠졌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철폐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아져서 재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용산하고에 인접해 있고 또 강남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대장 재개발의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요. 삼선 3구역. 삼선 3구역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제 성북구에 위치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뉴타운 중에 기름 뉴타운이 있죠. 2001년도에 지정된 이제 시범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하고 같이 개발이 됐던 시범 뉴타운인 기름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인 뉴타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장인 뉴타운도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 데가 창경궁 롯데캐슬입니다. 창경궁 롯데캐슬보다 롯데캐슬보다 위치는 더 좋은데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구역을 몇 번을 신청을 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규제 철폐로 인해서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구역들이 더 있는데요. 뭐 정릉동 일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촌동 하면은 종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종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구도심이긴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지역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기여도 10%를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철폐로 인해서 앞으로 종로에 있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의 재개발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세훈표 규제 철폐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급 자체가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더디게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공급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인허가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좀 어려운 공급 여건이 좀 어려워지는 와중에 이런 규제 철폐가 나왔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건설사라든가 사업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이런 지역들은 좀 빠르게 가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악재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규제 철폐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회에서는 지금 입법 예고 자체도 못하고 아니면 입법 예고가 되더라도 법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잠재고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부동산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규제 철폐라는 것들은 뭐 국회 동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될 경우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켜 놓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그런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이 규제 철폐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십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이걸 정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살펴나가면서 그런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무조건 아싸 규제 철폐한다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들떠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차분하게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 파악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